자, 안녕들 하세요. 이시천입니다. 저희 오늘 이제 그 객관세법 계산편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2019년도 2019 공인회계사 또 세무사 시험 대비해서요. 세무사 시험 대비해서 책을 좀 두 권을 냈어요. 세무사 시험을 대비해서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 시험을 대비해서요. 책을 두 개를 냈습니다. 세법 관련된 교재고요. 객관식 세법 세법을 출간을 했습니다. 전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세법학 수업은 좀 했었는데 사실은 세법 개론 수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세법 개론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세법 개론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법 개론입니다. 세법 개론에서부터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세무회계 강사들한테 대부분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적 부분을 정비를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세법 개론 책을 처음으로 좀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탄으로 이 객관식세법 교재를 출간하게 됐어요. 객관식세법은 두 개로 쪼개 출간했습니다. 하나는 이론편으로 출간했고요. 또 하나는 계산편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이론편은 작년에 이제 기출 400제라는 교재를 출간했었는데 그거를 보완해서 이제 올해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해설하는 과정에 이제 강사들이나 선생들은 조금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데 자기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종호사항들이 가끔씩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점호표를 통해서 보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편은 올해 신간으로 이제 처음으로 교재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모자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세법의 수업은 이 세법 개론에서부터 이제 잘 출발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객관식 세법하고 또 나중에 세법학이나 세무에게 이쪽으로 잘 퍼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회계학원의 강사들은 세무회계 강사들이 세법 개론을 가르쳐요. 전혀 아닙니다. 이론이 한 60% 이상 출제가 됩니다. 플러스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계산편은 한 40% 미만이 출제됩니다. 이건 회계사 시험에서 그래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론편이 거의 70% 정도 출제되고요. 계산은 계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0% 정도 출제가 되게 되는데 제가 객관식세법 계산편 교재를 출간을 했지만 그래도 이론의 중요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객관식세법 계산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크게 3개 토픽만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건 어디? 부가가치세법하고 또 법인세법하고 또 소득세법 이 세 군데만 거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사 시험에서는 어디? 국세기본법도 법인세법도 소득세법도 부가세법 또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이렇게 6법이 시험에 출제돼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뭐예요? 국세기본법도 국세징수법 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법 또 조세범 처벌법 또 뭐 나옵니까? 국제유세 조정하는 법률 이렇게 7법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의 경우는 6법이 출제가 되고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7법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 여기도 거의 50% 이상은 뭐가 출제됩니까? 50% 이상은 이론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계산만 하면서 이거를 객관식 세법이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들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객관식 세법 계산편을 출간했고요. 교재는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량이. 물론 여기에 약간의 오탈자도 있을 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를 맞을 수 있고요. 매를 맞지 않으면 서로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 세법 계산편에 새로운 방향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선생님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법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부가가치세법부터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득세법을 진행을 좀 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쪽 계산 문제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풀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 긴 문제는 실제로 둘은 시험의 성격이 달라요. 세무사 시험은 한 문제당 1분이 주어지고요. 회계사 시험의 경우는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 계산 문제에 대해서 그지 한 최소한 70% 정도는 맞아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80점 정도 맞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계산 문제 중에서 아주 단순한 것만 풀어도 그죠? 여러분이 80점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잘 정하셔야 돼요.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 특히나 이 이론에 초점을 더 공부하셔야 돼요. 제 말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지? 자, 뭉뚱그려서 그냥 회계학원에서는 회계사, 세무사, 객관세법 똑같다. 그지? 뭐 똑같기는 뭘 똑같아, 그치? 완전 다르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가세법 강의를 제 생각에는 한 4강에서 5강 정도 할 생각이고요. 그죠? 법인세법은 한 10강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득세법도 한 6강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해서요. 진행을 해서 제 목표는 한 20강에서 25강 정도. 그죠? 플러스가 좀 될 확률이 많습니다. 플러스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총 강의 수는 그죠? 총 강의 수는 그죠? 20강에서 그죠? 25강 정도로 정리를 좀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뭐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론편 수업은 이미 완강이 됐습니다. 어제 완강이 됐고요. 그 수업을 먼저 꼭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이론적 정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그죠? 이론 문제에서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을 틀려요. 오케이? 그러게 되면은 그지? 여러분이 그지? 코스트 베네핏 입장에서 그치? 옳지 않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그죠? 수업을 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면서요. 또 저를 그지 많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는 계산 엄청 잘했죠. 저도 세법 엄청 잘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세법을 공부했던 게 아니라 회계학을 공부했어. 이 세무회계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세법 개론에 기초가 없어서 실무에 나와서도 맨날 이것만 그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세법의 중심은 당연히 뭐예요? 그죠? 자, 이렇게 세법 개론이 그지 나중에 세법학하고 세무회계로 이렇게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세법은 세무사 하는 분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이 세법학 때문이야. 근데 이쪽을 또 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세무사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그죠? 자,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제 1편에 역시 부가가치세법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그죠?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죠? 자, 저희 계산편 다룬다 그랬어요. 계산편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딱 4개 토픽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뭐 있을까요? 첫 번째, 그죠?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죠? 자, 문제를 출제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죠? 매출세액을 물어보면서 대손세액 공개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산편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한 내용 나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매출세액을 단독으로 물어볼 때는 항상 대손세액 공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가 출제될 수 있을까요? 자,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자, 또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이 두 군데가 출제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제되는 게 뭐예요? 거의 80% 이상이 그죠? 뭐 거의 90%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납부세 계산 단계에서 뭐 가산세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10년에 한 번, 7, 8년에 한 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출제가 된다, 뭐 간이과세제도, 그죠?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좀 출제가 이루어진 정도, 이 정도가 뭐예요? 부가세법의 계산편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계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혹시 공부를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럼 선생님 혹시 이 부가세법의 목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이것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법의 목차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부가세법은 총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있어요? 부가세, 과세, 대상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뭐가? 그죠? 영세율과, 그죠?
면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 있을까요? 그죠? 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그죠?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5장에서 드디어 과세표준과 뭐가 나와요? 매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역시 자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매입세액과 그죠?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7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뭐가 나와요? 간이과세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역시 자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부가세법의 그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 보세요. 자, 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또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또 간이과세제도 이 세 개만이 뭘로 계산 문제로 나온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 출제될 때도 당연히 부가세법은 뭐 1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 그치 6문제에서 최소한 7문제는 전부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계산은 뭐야? 이거는 그치 회계적으로 세금을 얼마가 나오는가를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치 이거를 금액적으로 환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야. 그치? 금액적으로 환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거기에 이 많은 논리들이 잠자고 있는데 이 논리들을 보지 않고 자, 이 세 개만 공부를 해. 그치? 그리고 수업을 해. 그런 것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가세법을 펼쳐놓을 때 항상 이론편을 펼치면서 총칙, 과세상, 영세율과 면세, 거래징수와 세금면서 또 그죠? 납세 절차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계산은 여기서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세법에서 그 내용만 나오구나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 중에 이것들만 뭘로 계산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사항이 생기면요, 그죠? 최대한 이번에 객관세법 이론편처럼, 그죠? 제가 신속하게 여러분한테 그 부분을 보완을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계산편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가시죠. 교재 3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제1편에 역시 제1장으로 가겠습니다. 제1장 으로 가서 부가세 과세표준과 그죠? 매출세액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여러분이 그죠?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계산편의 내용 그죠? 과세표준으로 가서 정리합시다. 자, 왜 과세표준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까요? 과세표준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과세표준은 뭐가 돼요? 그죠? 자, 그치?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뭐 하는 경우에 그치? 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은 뭐가 돼?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이 될 것이야. 그럼 자 봅시다. 사업자가 하는 그죠? 사업자가 하는 뭐가 있다는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공급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자, 그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뭐다? 그죠? 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그죠? 산출의 기초가 되는 뭐가 됩니까? 그죠? 기초가 되는 역시 금액 또는 뭐를 말한다? 그죠? 수량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죠? 이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그지? 자, 과세표준으로 포착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종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그지? 자, 뭐 수량을 단위로 그죠? 산출세액을 포착하고 과세표준으로 포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으로 과세표준으로 포착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종량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요. 그죠? 자,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2차 시험에서 이것 때문에 가끔 멘붕이 옵니다. 뭐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에서 담배라든가 유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식계비 또 리터 이런 거를 가지고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소부는 전부 뭐예요? 금액 단위로 과세표준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재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그죠? 재화 용역의 공급 가액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 공급 가액을 뭘 해야 될까요? 합계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뭐가 된다? 그죠?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사업자가 하는 재화 용액의 공급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뭘해서 그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공급가액을 뭘 하게 되면 그죠? 공급가액을 그치? 자 합계를 하게 되면 그치? 이게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다만 그치? 자 과세 대상으로 뭐 또 있나? 재화의 그죠? 수입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재화의 수입 시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까? 그죠? 관세 과세 가격에 그치? 자 플러스 뭐 그죠? 관세 그치? 플러스 뭐에 그죠? 개별 소비세 그치? 소비세 플러스 뭐에 그죠? 교육세 등등등을 전부 다 합한 금액이 된다. 이거를 뭐 하자는가? 따지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거의 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럼 1단계에서는 과세표준 계산할 때 뭘 하셔야 돼요? 제 1단계에서는 혹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먼저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뭘 해야 돼? 혹시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문제풀이입니다. 혹시 문제풀이를 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2단계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죠? 2단계에서는 당연히 뭐 과세 예상이 됐다면 그죠? 재화용의 공급가액을 뭘 해야 됩니까? 혹시 포착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제3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그죠? 자 뭐를 구해야 돼요? 그죠?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공급가액을 뭘 하게 되면 이렇게 그치? 합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과세 표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때 이제 여기에 사례들을 던져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야. 그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한 선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재화용의 공급시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한 분은 어떻게 과세 예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정도 된다면 충분히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건 바이 건 그치? 그 부분은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하시고요. 이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이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는 혹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저 뒤에서 해도 되지만 매출세액은 어디에서 재화용액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뭐를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부가세법의 세율은 역진적이죠. 10%가 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매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매출세액을 만들려면 뭐를 그죠? 가감한다. 대손세액을 가감해야 된다. 그때 공제가 되면 차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죠? 변제가 됐다면 그죠? 자, 뭐 가산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만 가지면 과세표준의 계산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가세법의 전체 목차는 이거예요. 그죠? 전체 목차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은 반드시 이론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이야. 오케이? 비어있는 게 그치? 5장이야, 5장.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이론편을 통해서 정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론 정비가 되지 않은 세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뭐다? 그치? 계산편에 들어올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절대 어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서 정리를 할게요. 자, 봅시다. 페이지 3입니다. 페이지 3의 문제 1번을 가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언제인지 그죠? 저희 이슈촌닷컴의 상담실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제가 그치?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요. 이쪽에서 한 타임 수업만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과세압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A의 액시. 자, 주식회사 A는 뭐라는 거예요? 제조업을 영위한답니다. 공급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2019년 2기 과세 기간입니다.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구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럼 자료에서 주식회사 A가 나왔고요. 부가세법상 제2기가 나왔네. 그럼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케이스를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1, 2, 3 4개의 건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과세 예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 두 번째 공급가액을 포착하라. 그리고 나서 과세 표준을 산정
정하라. 그때 과세 예상이 되는지 여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뭐가 될까요? 그죠? 이때 재화용의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가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것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숫자 형태로 보여준 내용이 뭐가 된다. 오케이? 계산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자료를 가서 읽어봅시다. 2020년 1월 30일에 인도 예정인 재화에 대한 대가를, 그죠? 자, 이 말은 뭐예요? 공급시가 2020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했다는 거야? 그죠? 100만 원을, 그치? 대가를 2019년 12월 20일 모두 받았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했대요?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수령을 했답니다. 그럼 뭐가 될까? 세금 계산서 수령분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자, 당연히 선세금계산서의 수령분은 뭐? 그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때를 언제로? 그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때를 세금계산서, 그죠? 계산서, 수령시를 언제로? 그죠? 수령시를, 그치? 자, 뭐로 봅니까? 공급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그치? 과세표준을 구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첫 번째 공급가액을 먼저 정해야 될 겁니다. 재화용의 공급가액 얼마가 됐나요? 100만 원이 됐네요. 혹시. 자, 2번 가서 정리합시다. 2019년 9월 1일에 그치 할부 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했답니다. 그치? 자, 2개월마다 4번에 걸쳐서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단기 할부 판매가 장기 할부 판매인가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할부 판매입니다. 그럼 그죠? 재화용의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사실상 이게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당연히 언제가 그죠? 인도일이 재화용의 공급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까? 할부로 받더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니까 2019년 9월 1일에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당연히 100만 원이 공가액에 더해져야 되겠죠. 자, 3번 갑시다. 2019년 5월 1일에 인도를 완료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그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연체이자를 수령했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그죠? 당연히 그치 재화용 공급가액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치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네 번째 갑시다. 2019년 12월 1일에 상품권을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상품권은 현물과 교환이 됐죠. 그죠? 자, 상품권의 판매는 그죠? 상품권의 판매는 뭐가 되지 않는다는가? 그죠? 재화용에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품권의 판매에 있어서 뭐는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이야? 그지? 현물과 그죠? 현물과 교환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다? 해당상이었고 그지? 언제 것이다? 그지? 20년 것이다. 그래서 총 합계액은 200만 원이 된다. 이런 걸 문제라고 출제를 한 겁니다. 오케이? 세무사 2018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산편이다 하면서 그지? 계산을 못한다. 이런 건 진짜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그지? 이게 과세상이 되는가를 먼저 포착하는 내용, 또 재화용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본 것이야. 그래서 자 보세요. 그죠? 과세 예상이 되는지 여부하고 그죠? 또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뭐예요? 그것들의 합계액이 과세 표시가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그죠? 테스트 할 겸해서 과세 표준은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70%, 60%, 70% 정도의 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자, 2번 가시죠. 자, 부가세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세무사 시험 문제입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와 갑에 대한 2019년 제1기 과세 간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제1기분 부가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럼 2019년 제1기 자 뭐를 물어봤나? 과세 표준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치? 괄호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물음의 내용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괄호에 뭐라고 나왔나요? 그죠? 당연히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그죠? 더 중요한 단위는 어디가 나왔나? 그치? 자, 그죠? 누구는, 그치? 자, 전제품 그죠? 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갑은 자 일반 과세자 갑이라는 친구예요. 자 이자는 뭐가 아니란가? 오케이.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그죠? 총괄 납부나 그치? 납부나 그치?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그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왜 냈을까요? 저는 안 봐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그때 뭐는 그지?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그지? 판매 목적에 그죠? 타사업장 반출은 뭐가 된다? 그죠? 타사업장 반출은 그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재화의 그죠? 재화의 공급으로 뭐라게 돼요? 의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지? 가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그죠? 정리를 좀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자료 요약하고 문제 풀고 자료 요약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1번 갑시다. 특수관계인인 을에게 자 보자마자 특수관계인이 나왔어요. 그럼 특수관계인에게 역시 재화를 뭐 하게 됩니까? 저가 공급하게 됩니다. 또 재화를 무상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된다. 오케이? 그런데 특수관계인의 용역을 뭘로? 저가로 공급합니다. 그때는 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공급가액이라는 말은 거의 뭐다? 과세표준과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죠? 물론 정확히 따지면 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뭐가 되는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야. 그러나 보자마자 특수관계인 을에게 뭐를 공급했는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죠? 특수관계인에게 역시 자 뭐랬다는 겁니까? 역시 자 역시 재화를 공급했나 용역을 공급했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용역의 저가 공급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오케이.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예상이 되질 않는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예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역시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면 답이 금방 나왔잖아. 그럼 자 특수관계인에게 뭐 있나? 그죠? 과세상 전자제품입니다. 오케이? 그치? 재화를 뭐 했다는 것이야? 그죠? 무상으로 공급을 했다는 것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공급가액을 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공급가액은 뭐가 돼요? 그죠? 당연히 자기가 공급한, 그죠? 그죠? 당연히 재화의 시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치? 그걸 금액 단위로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얼마가 됐어요? 그죠? 500만 원이 됐네요. 제조원가는 얼마? 350만 원 대신가 500만 원이 그치? 공급가액이 됐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특수관계인의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재화예요, 재화. 그치? 용역을 뭘로? 그죠? 재화를 저가로 공급한 경우에 뭐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끝났잖아. 자, 2번 갑시다. 전자제품을 1200만 원에 판매를 했답니다. 그 판매대금을 2019년 2월 1일부터 6개월이 되겠죠. 그죠? 6개월의 과세기간이니까 2월 1일부터면 5개월이 되겠네요. 그죠? 얼마씩, 그지? 24개월과 나누어서 매월, 그지? 자, 10일 50만 원씩 받기로 했답니다. 자, 뭐가 됐나요? 장기 할부 매출이 됐네요. 그죠? 자, 장기 할부 매출의 경우에는, 그죠? 자, 재화용의 공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죠. 그럼 공가액은 뭐가 돼? 그죠? 대가액, 그지? 각 부분을 그죠? 받기로 그죠? 한 금액이 되겠네.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얼마? 50만 원 곱하기 그지? 5개월이 되겠네. 그럼 얼마가 됐어? 250만 원이 됐네요. 됐나요? 그죠? 3번 거래처인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을 했답니다. 그럼 자 보시죠. 견본품의 제공은 뭐가 됩니까? 그죠? 견본품의 제공은 그죠? 자 뭐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사업상 증여로 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가액은 빵이 됐네. 됐어요? 그죠? 자, 4번 갑시다. 제조한 전자제품 시가 200만 원 상당액을 직매장으로 반출했답니다. 세액미안서를 발행하지 않았답니다. 자, 뭐가 있나요? 그죠? 직매장 반출 나왔잖아요.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정리했잖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나온다. 오케이? 그럼 직매장 반출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공급가액은 반출 시에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겠죠. 즉 반출 가격이 뭐가 된다? 공급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자료에 제시가 없으니까 반출 가격 얼마가 된다? 그죠?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5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950만 원이 뭐가 된다? 가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리 충분히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디 갈까요? 3번 가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프레임을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너무도 쉽게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뭐 낸 거는 혹시 뭐 당연히 그죠? 여러분한테 뭐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갑시다. 자, 가보도록 하시죠. 3번 문제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꼭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론 정비도 되고 그죠?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3번 문제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문제는 세무사 문제라 그랬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같은 장소에서 경영하는 일반 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갑의 2019년치 일기입니다. 그죠? 19년으로 바꿔주세요. 그죠? 19년 일기입니다.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정리합시다. 2019년 일기라고 표현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오탈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료에서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뭐가 나왔나요? 그죠? 자, 갑은 보유상가를 2019년 4월 1일부터 그죠? 2021년 3월 31일까지 임대하기로 했답니다. 그때 임대보증금을 1억 원을 수령을 했답니다. 그지? 월 임대료는 1,000만 원이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19년도에 얼마가 그죠? 3개월치가 그죠? 자, 임대 관련된 그죠? 자료에 대해서 그죠? 임대 관련된 그지? 뭐 공급가액을 여러분이 그죠? 공급가액을 포착을 먼저 하면 되겠네요. 그럼 임대 관련된 내용에서 첫 번째 포착할 건 뭐가 있다? 월 임대료를 포착을 하자는 겁니다. 1,000만 원 그죠? 곱하기 4월 1일부터 됐으니까 3개월이 됐네요. 그럼 얼마가 됐어요? 3,000만 원이 됐네요. 혹시 3,000만 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뭐 있나요? 그죠? 나머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자, 간주임대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간주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때는 자료를 전부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까지 자료를 줬으니까 자, 보세요. 그죠? 자, 4, 5, 6 그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네.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그러니까 91일이 됐네요. 그럼 1억 곱하기 그지? 1억 곱하기 그지? 자, 얼마? 퍼센테이지 계산하면 되겠죠. 1.8% 그죠? 1.8% 그죠? 곱하기 역시 91일 365분에 얼마? 91일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죠? 당연히 447, 540이 나오겠네요. 447, 540이 나오겠네. 그럼 자 보세요. 그죠? 임대 관련 공가액은 얼마가 됐어요? 30 그죠? 447 그지? 540이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내용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은 2019년 5월 30일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역시 자, 시가 1,000만 원, 감정가에 1,100만 원을 거래처의 기계장치 자, 시가 800만 원, 그지? 감정가에 900만 원과 교환했답니다. 그럼 뭐예요? 그죠? 자, 혹시 재화를 교환하게 되면 이건 과세 대상이 되는가?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그럼 교환으로 인한 뭐가? 그지? 공급가액은 뭐가 될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자기가 공급한, 그죠? 자, 뭐가 돼요? 재화의 시가가 뭐가 된다는가? 공급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왔나? 그죠? 1,000만 원, 그지? 나왔네요. 그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 그지? 됐어요. 3번 갑시다. 자, 갑은 2018년 2기, 그지? 예, 거래처 명절 선물로 사용할 과세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뭐 했나? 개인적 공급을 했죠. 근데 자,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그죠?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그건 종업원한테 선물했어요. 그지? 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만 뭐가 돼요? 그죠? 재화에 그죠? 간주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치?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재화에 간주 공급이 되지 않겠네요. 그럼 재화의 공가액은 없겠네. 그럼 답은 얼마가 될까? 40, 447, 540이 되겠네요. 그죠? 40, 447, 그지? 540이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그지? 자, 어디, 그지? 그죠? 제조업과 부동산 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갑의 일반 과세자 누구의 그지? 자, 갑의 그지? 뭐가 됐습니까? 과세 표준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료를 요약해서 문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끝.
그지? 충분히 정리됐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4번 한번 심심하니까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꼭 공부합니다. 자, 부가세법, 그지?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입니다. 2019년 2기, 그지? 자료랍니다. 2019년 2기 과세기간에 부가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구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죠? 거래 내역에 대해서, 그지? 자, 해당 사항들 한두 개 정리하시고, 여기서 공급가에 가면은 끝날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는 근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7월 20일입니다. 그죠? 2019년 2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7월 20일 기계를 1억 5천만에 판매를 했답니다. 15개월간 매달 20일에 100만원씩 받기로 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7월 20일부터 매달 20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한번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왔나? 오케이? 자, 그지? 15개월간 판매하기로 했으니까 장기 할부 판매가 나왔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재화용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그지? 공급 시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죠? 여기서 공급 가액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공급 시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언제가 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죠. 그럼 공급 시기가 공급 가액까지 정리를 한다면, 그죠? 대가의 각 부분을, 그죠? 받기로, 그죠? 한 금액이 되겠네요. 정리됐어요? 그럼 얼마가 됐나요? 역시 자, 100만원 곱하기, 역시 100만원 곱하기 뭐가 됐으니까 6개월이 됐으니까 600만원이 됐네. 그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7월 25일 기계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오케이? 그지? 7월 25일부터 10개월간 매달 25일에 20만원씩 받기로 했답니다. 자, 뭐가 됐나? 계속적 영역 공급이 됐네요. 그죠? 기계 유지 보수 계약은 계속적 영역 공급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죠? 자,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이 뭐가 돼요? 그죠?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죠? 자, 재화용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얼마? 20만원. 그죠? 곱하기, 언제서부터예요? 그죠? 7월 25일부터 받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6개월이 됐네요. 120만원이 되겠네. 그치? 이해됐죠? 자, 3번. 9월 25일 증여세 얼마를 2천만원을 사업연금물로 물납했답니다. 자, 보세요.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왔나? 조세 물납이 나왔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뭐가 되지 않는다? 과세 예상이 되질 않는다. 그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화용 공가액은 없다. 정리됐죠? 4번 가서 정리합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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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 장려 물품으로 기증을 했답니다. 당연히 뭐가 됐나요? 판매 장려 물품으로 기증했으니까 사업상 증여가 됐네요. 그죠? 사업상 증여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가 돼요? 그죠? 재화에, 그죠? 간주 공급이 되겠죠? 그때는, 그죠? 공급가액은, 그죠?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얼마, 그지? 그죠? 재화의 간주 공급이 뭐였어? 그죠?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겠죠. 그죠?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가, 그죠? 자, 100만원 맞죠? 그죠? 100만원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그죠? 5번 문제입니다. 5번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지문 풀어볼게요. 그죠? 11월 11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50만원에 매각을 했답니다. 자,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그지? 자, 여러분이 물음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친구는, 그죠? 자, 주식회사에는 일반 과세입니다. 그럼 과사업자입니다. 근데 과세 사업자인데 이분은 제조업을 영위합니다. 그지? 근데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 자동차를 매각했답니다. 이거는 통상적 재화 공급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야? 일시 우발적 공급이야. 응? 그럼 부수 재화용에 공급이 되는 거라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따져? 그지? 이건 주된 사업의 부수에서 공급하는, 그지? 재화 용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됐어요? 일시 우발적 공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지? 일시 우발적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주된 사업의, 그지? 부수에서 공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된, 그죠? 일시 우발적 공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된다? 재화에, 그지? 자, 과세 면세 여부는 뭐를 따른다? 주된 사업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지?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뭐를 따르는 것이고 사업에 종속하는 것이고, 자, 공급은, 그지? 자, 공급은, 그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된다? 별도의 뭘로?
공급으로 취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승용차 매각한 거 50만 원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됐으니까 역시 50만 원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6번 가서 12월 5일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연돼서 거래처로부터 연체이자 뭐를 80만 원을 수령했답니다. 당연히 뭐가 됩니까? 연체이자는 재화용의 공급 대가가 아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죠? 이렇게 묶으면 그죠?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나왔네요. 600만 원, 720만 원, 820만 원, 870만 원이 답이 됐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죠? 세법이라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세금 계산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은 논리적 프레임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 7번 정도까지, 한번 8번 정도까지만 오늘 풀고요. 그죠? 나머지는 내일부터는 조금씩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샘플 겸해서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는 5번 문제 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혹시 지금까지는 전부 세무사 문제였고요. 그죠? 자, 5번도 세무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문제들을 보면은 혹시 계산이라기보다는 논리적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시면 계산형 문제도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 전부 다 맞출 수 있어. 그래서 꼭 이렇게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하나씩 공부하면요 훨씬 빠릅니다. 제가 계산기 잘 두드린 친구들을 치고 그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건 뭐예요? 많이 두드린다는 거. 여러분이 여기서 문제를 풀 때도 그죠? 계산 문제라고 하지만 계산할 필요 있나요? 그냥 눈으로도 다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그지? 맨날 계산기 타다고 계산기 보면서 그지? 거의 뭐 빠까가 돼가 이런 단순 계산을 그냥 해야지. 그렇게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5번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5번은 좋은 문제입니다. 꼭 한번 풀어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5번 갑시다. 자, 부가세법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일반 과세한 개인사업자갑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제1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일반 과세가 된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꼭 일반 과세의 동그라미 크게 하나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다. 혹시 또 뭐 있다? 갑이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꼭 크게 치고 문제를 여러분들 푸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자료가 크게 3개가 주어졌네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첫 번째 뭘 하셔야 됩니까? 구분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또 재화용의 공급에 대한 관련 근거를 잘 보시고요. 그죠? 공급가액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뭐한다?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자, 갑시다. 1번 갑은 2019년 4월 20일 제품을 700만 원 공급하고 대금은 4월 말부터 매월 7개월 동안 받기로 했답니다. 보자마자 1번 구분은 뭐가 됩니까? 단기 할부 매출이 됩니다. 혹시 할부 매출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그죠?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된다. 혹시 그죠? 당연히 인도한 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언제 인도를 했나요? 그죠? 4월 20일에 인도를 했으니까 공가에 700만 원이 2019년도에 그지?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될 금액이 됐네요. 자, 2번 그지? 갑은 2019년 5월 1일 미국의 어디하고 엑스법인과 2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답니다. 됐죠?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뭐 있나요? 수출 물품의 공급입니다. 혹시 수출로 인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오케이?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무자가 된다. 과세 표준의 산정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출 공급의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공급 시기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공급 시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공급 시기는 수출의 경우에는 언제가 됩니까? 항상 선적일이 된다. 특히 그죠? 직수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밖에 안 나와요. 또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선적일에 역시 자, 체크를 하고 나서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셔야 됩니다. 선적일은 언제가 나요? 2019년 5월 15일이 됐네요. 근데 뭐 있어요? 그죠? 자, 공급 시기 전. 이게 뭐가 된다는가? 공급 시기가 된다는 것이야. 그죠?
공급 시기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 시기 전에 자, 뭐 환가 금액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환가 금액이 존재하면 그 환가 금액이 뭐가 된다? 그죠? 그 환가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게 얼마가 됐습니까? 1,200만 원이 됐네요. 됐어요? 공급가액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죠? 자, 이때는 1,200만 원이 됐네요.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700만 원이 됐고요. 공급가액. 그지?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되겠지. 자, 두 번째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입니다. 그지? 후에 그지? 이후에 환가한 그지? 이후에 그지? 환가한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는 언제? 공급 시기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자,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니까 그지? 환율을 막 그지? 적용을 한 금액이 되겠죠. 그죠?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자마자 얼마? 10,000불. 그죠? 10,000불 곱하기 얼마가 됐습니까? 1,050원이 됐네요. 그러면 1,050만 원이 됐네. 그럼 합계가 2,250만 원 맞죠? 그죠? 2,200, 그죠? 50만 원이 뭐가 됐어요? 오케이? 이제 과세 표준에 포착될 금액이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3번 지문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3번은 별표 치고 이 문제는 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가봅시다. 2019년 12월 1일 다음과 같이 대금 매수를 하기로 그죠? 하고 잔금 수령일에 기회설비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오케이? 실제 인도 시기는 2019년 6월 30일이랍니다. 오케이? 그죠? 자, 이렇게 정리했대요. 2018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그죠? 그럼 계약금은 2018년 12월 1일에 받았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언제? 2018년에 그죠? 공급가액으로 가야 될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잔금은 언제? 그지? 자, 1,000만 원 받고 하나는 언제? 그죠? 2019년 7월 1일에 받기로 했답니다. 근데 뭐예요? 잔금 지급 약정일이 실제 인도일에 그지? 이후에 약정이 된 것이야. 오케이? 그때는 실제 인도일을 재화용의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일분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지? 대금 회수를 하기라고 기회를 인도하는 약정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뭐가 됐어?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됐겠네요. 그죠?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에서, 그죠?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에서, 그지? 자, 그죠? 원래는 뭐가 되지만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그죠? 그죠?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지만, 그지?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지? 이 때가 도래하기 전에, 그죠? 실제, 그죠? 인도가, 그지? 자, 먼저, 그죠?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지? 실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여기서 들어가야 될까요? 2,000만 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합계는 얼마가 됐어요? 4,950만 원이시, 합계로 정리가 되면 될 내용이 되겠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5번 문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프레임을 잡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6번, 7번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7번 간단하게만 정리한다면, 자,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일반 과세와 주식회사의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6번,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자료를 요약한다면 6, 7번입니다. 눈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6번,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국내입니다. 오케이? 자, 뭐가 돼요? 국외가 됩니다. 그치? 자, 이렇게 뭐 하는 경우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죠? 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죠? 재화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뭐가 돼요? 재화의, 그지? 수입 시에는 관세에 관세 플러스, 그지? 개별 소비세 플러스 교육세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 플러스 등등등을 합한 금액이 뭐가 됩니까? 공급가액이 됩니다.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네, 재화의 수입의 경우는 항상 어디를 경유하게 됩니까? 이렇게, 그지? 보세구역을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재화가 수입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이 일어날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이 일어날 때가 뭐가 돼? 재화의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반출하게 될 때 반드시 어디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관장에게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수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관장에게 뭘 한다? 수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관장에게 뭐 합니까? 그죠?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치? 당연히 수입 신고를 하면서 세관장은 그죠? 이 보세구역 반출할 때 재화의 수입에 대한, 그죠? 재화의 수입에 대한, 그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부가가치세를, 그치? 부가세를, 거래징수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치? 그리고 나서, 그죠? 이 보세구역에 있는 사업자 갑이라는 친구가 누구에게? 을에게 이렇게 반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자, 세관장이 거래징수할 부가세와, 그치? 또, 그죠?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공급하는 부가세는 서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6번, 7번 문제를 가서 곧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주식회사에는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커피들을 반입해서 보세구역 내에서 이를 캡슐 커피로 제조한 후 캡슐 커피를 보세구역 외에 국내 커피 판매 사업자인 B에게 9천만 원에 공급을 했답니다. 실제로 공급한 건 얼마예요? 9천만 원이야. 근데 이 보세구역에서 빠져나올 때 반드시 어디를 경유한다 그래서 이 세관을 경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관을 경유를 하게 될 때 보세요. 당연히 이 세관장이 뭘 하게 됩니까?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그치? 부가세를 거래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치? 자, 그때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때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이미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과세 가격에, 그죠? 자, 플러스, 관세 플러스, 그지? 그죠? 개별 소비세 플러스, 그죠? 줄이겠습니다. 그지? 교육세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 플러스 등등등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합한 금액이 뭐한다?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역산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수입 커피두에 대한 2번, 그죠? 관세 과세가 4,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4,5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죠? 세관장은 거래징수를 얼마 했다는가? 500만 원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이 얼마가 됐다는가? 50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치? 총, 그치?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됐을까? 그죠? 5천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재화의 수입 시 과세 표준은 자연스럽게 5천만 원으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제외한 게 갑이 을에게 공급할 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을에게 공급할 때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그치? 자, 얼마? 9천만 원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5천만 원, 그죠? 정리하면, 그죠? 자, 뭐가 된다? 4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빠져나올 때는 항상 세관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 핵심. 자, 누가 재화의 수입에서 부가세를 누가 징수한다? 세관장이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징수라는 게 뭐라는가? 1단계라는 거예요. 그죠? 이 1단계를 거친 다음에 뭐 한다는 것이야? 2단계에서 그죠? 이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당연히 갑이 을에게 공급한 경우에 과세 표준은 얼마 간다? 4천만 원이다. 끝났죠? 그죠? 7번도 똑같은 내용이 됐네요. 자,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인 갑은 외국에 수입한 원재료를 생산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을에게 얼마에? 8천만 원을 공급했지만 여기서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한 금액은 빼라는 거예요. 그럼 세관장이 거래징수한 금액은 얼마가 됐다? 7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건 6번 문제가 됐고요. 그죠? 7번 문제 간단하게 이제 풀어버리면 되겠네요. 오케이? 예, 첫 번째 7번 문제. 그죠? 세관장, 그죠? 세관장에게 거래징수 시 뭐가 있습니까? 과세 표준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합해보세요. 얼마 있나?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에 5천만 원 됐죠? 개별 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합했더니 얼마? 그죠? 당연히 6천만 원이 됐네요. 오케이? 그지? 그리고 나서, 그죠? 누가, 그지? 자, 보세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갑이 을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지?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그지? 자, 그죠? 공급시, 그지? 자, 과세 표준을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됐어요? 8천만 원 마이너스, 그지? 그죠? 6천만 원이 됐으니까, 그지? 그죠? 자, 2천만 원이 됐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날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얼마, 그지? 자,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를 물어봤으니까 과세 표준은 여기가 됐을 것이고 부가세는 얼마가 됐을까? 600만 원, 그지? 또 여기는 얼마? 200만 원이 됐겠네, 그지? 자, 10% 곱하면 간단하게 끝날 내용이 됐네요. 그래서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세는 600만 원, 그지? 자, 누가 징수할, 그지?
그죠? 갑이 거래징수할 그죠? 부가세는 얼마가 됐습니까? 2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문제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요. 그죠? 나머지는 내일부터 하드하게 수업을 좀 해서요. 모자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지? 연도 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지? 수업을 하면서 보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번 문제 풀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입니다. 2014년도 CPA 시험 문제고요. 그죠?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그죠? 이용해서 과사업자 주식회사 A의 2019년 1기 예정신고기간입니다. 그죠?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과세 표준을 물어봤네요. 주식회사 그죠? A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예정신고기간입니다. 그죠? 신고기간에 뭐에 과세 표준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그죠? 출제했네요. 그럼 자, 뭘 하셔야 됩니까? 구분 정리하시고 그죠? 근거 정리하시고 그죠? 자, 공급가액 정리하시고 이제는 할 수 있겠지? 그지? 합계액 만들면 과세 표준 나오고 정리하면 되겠네. 1월 5일. 자, 그죠? B에게 5월 1일 판매대금을 5월 10일 판매대금을 판매하기로 500만 원에 판매를 했답니다. 그럼 1월 5일 날이 뭐가 됐나요? 그죠? 1월 5일 날 역시 제품을 판매했네요. 그죠? 대금은 중요하지 않죠. 언제 인도시가 뭐가 되니까. 그지?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1월 5일 판매한 거 얼마가 된다? 500만 원이 됐다.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네. 2번 1월 20일 직전과세간에 발생한 주식 C에 대한 매출 채권 주식회 C가 조기 변제함에 따라서 매출 할인이 발생했답니다. 당연히 얼마를 차감해 줘야 될까요? 매출 할인이 발생했으니까 50만 원 차감해 주면 되겠네요. 2번 자료가 됐네. 3번 정리하면 되겠죠. 자, 2월 3일 상품에 인도하기 전에 주식회사 C로부터 판매대금 100만 원을 수령했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답니다. 그럼 3번은 뭐가 되나요? 선세금계산서 수령분이 됐네요. 이제 자, 1월 5일은 매출이 됐고요. 그죠? 당연히 매출 할인이 됐고요. 이제는 스피드하게 풀어도 되겠죠? 그죠? 자, 선세금계산서 수령분이 존재하네. 그럼 재발행 공급 시기는 세금계산서 수령한 때가 되니까 곧바로 얼마? 100만 원 잡아놓으면 되겠네. 그지? 자, 4번 가서 정리합시다. 그죠? 2월 15일 사업을 위해서 주식회사 E에게 50만 원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답니다. 그럼 뭐가 됐어요? 견본품은 재발 공급이 되질 않으니까 대상이 되질 않겠네. 정리됐지? 자, 5번 가서 정리합시다. 자, 3월 15일 업무와 관련해서 그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100만 원의 비품을 기증받았답니다. 이거는 뭐야? 사업상 증여를 받은 것이야. 오케이? 그치? 이거는 그죠? 사업상 증여를 뭐 한 거야?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되질 않겠죠. 정리됐네요. 6번 3월 30일 국가의 시가 역시 자, 뭐 했다는가? 100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 원가 50만 원 무상으로 기증했답니다. 자, 6번입니다. 국가 등이 뭘 하게 됩니까? 무상으로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치? 기증하게 된다면 당연히 얘는 면세가 적용되니까 그죠?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질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 7번과 정리합시다. 3월 31일 A가 생산한 제품을 자, G가 생산한 제품과 교환했답니다. 당연히 뭐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니까 7번 뭐예요? 교환시입니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가 됐다? 3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00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 그지? 얼마? 450만 원에 550만 원, 58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됐네요. 그지? 자, 580만 원이 됐네요. 그죠? 이런 거를 그죠?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저하고 부가세 오늘은 과세 표준만 했지만요. 8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지? 자, 제가 이론 설명을 좀 했지만 그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뭐 구분 또 근거 공급가액 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뭐한다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가 당연합니다. 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죠? 개별 재화용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라. 오케이? 그리고 나서 공급가액을 포착을 하라. 또 공급 시기를 잘 따지라. 그런 다음에 그죠? 그 합계액을 구하면 뭐가 나옵니까?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지? 연도 표기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좀 시켜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지? 이렇게 해서 첫 타임 및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마칠게요. 수고들 하셨고요. 그죠? 금요일 날 저희 수업은 그죠?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인강으로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자꾸 조언을 주고 그래야 역시 올바른 방향이 설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법 공부는 철저하게 보세요. 이게 계산으로 되는 건가요? 근거인가요? 당연히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론 정비가 선행돼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론 정비가 선행되지 않고 아무리 계산 문제를 잘 풀어봐야 그거는 그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세법은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 객관식세법 공부는 객관식세법 공부는 2단계로 이원화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목차에서 봤듯이 부가세법에서도 계산의 형식으로 나오는 계산 문제는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과세표준과 매출세, 오케이? 또 매입세과 납부세, 또 간이과세제에 대해서 한두 문제, 오케이? 한 문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 정비를 뭐하라? 1단계에서는 이론 정비를 선행하라. 이론 정비를 먼저 하라. 이렇게 정의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뭐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에 대한 계산 문제를 통해서 간단한 연습을 좀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세법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은 줄어들 거예요.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교재가 아직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치? 많이 질책해 주시고 또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이수천 역시 대한민국 세법의 역시 큰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